안녕하십니까. 당독소 연구소 블루닥터 박명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장질환과 당독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당독소하고 도대체 장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이 당독소가 정말 우리 몸에 영향을 안 미치는 곳이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씩 한번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럼 슬라이드 보고 구체적으로 같이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장질환과 당독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당독소가 당독소가 들어있는 음식을 우리가 사실은 매 끼니마다 먹을 수밖에 없죠. 거의 모든 우리가 음식을 요리하는 과정에 거의 뭐 제로라고 하는 건 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거의 다 뭐 적거나 많은 거에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는 숙명적으로 당독소를 먹을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당독소를 어떻게 하면 적게 낮은 음식들을 요리하고 먹는 거는 상당히 중요할 수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은 이 당독소가 들어있는 음식을 먹었을 때에 우리 소화기능과 장에서 어떤 역할들을 하고 어떤 영향들을 미치는지를 지금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2019년도에 나온 논문인데요. 가열을 하게 되면 밀가루 글루텐하고 그 당독소가 결합을 해가지고 밀가루 소화가 잘 안 되게 만드는 거죠. 밀가루에 있는 글루텐하고 당독소 원인 물질이 결합을 하게 돼서 소화력을 떨어뜨리게 되고, 이렇게 되면 이것이 장에 이상 발효가 일어나게 하거나, 아니면 요새 보면 스몰 인테스틴 아웃그로스, 박테리아 아웃그로스라고 하는데 시보라고 하는데, 시보, 소장에서의 비정상적인 세균이 증식을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질환들을 유발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거에도 이런 것들이 이제 영향을 줄 수 있죠. 왜냐하면 음식은 되게 위하고 소장에서 다 정리가 되고 소화되고 흡수되고 없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소화되지 않은 상태로 이게 대장으로 만약에 넘어가게 되면 이런 대장하고 소장 하부 쪽에 비정상적인 세균들이 증식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질환들을 유발할 수 있는데, 이런 당독소가 이제 그런 부분에서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소화 기능을 떨어뜨리는 데 있어서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온 거고요. 또한 이제 소화 기능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열을 가한 음식은 단백질의 당화로 인해서 변성으로 인해서 장의 염증을 또 증가시키는데 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열을 가하는데 너무 이렇게 고온에서 오랫동안 가열해서 단백질이 당화가 많이 되도록까지 하는 거, 이게 튀기고 굽고 볶는 거가 이런 단백질 당화가 많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특히 우리는 고기를 갖다가 우리가 고기에다가 보면 여러 가지 이렇게 불고기 같은 걸 예를 들어 만든다 그러면 불고기 같은 거를 에다가 여러 가지 양념들을 해서 저며 가지고 숙성시키고 그래서 하면은 맛있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뭐 물이 있는 상태에서 볶거나 살짝 해서 드시는 게 괜찮지만, 이거를 만약에 굽는 쪽으로 간다. 그렇게 되면 너무 고열이기 때문에 단백질의 당화가 많이 일어나죠. 그러면 당연한 게 고기의 색깔이 금세 갈색으로 확 변한다는 것은 단백질의 당화가 많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럼 그런 것들이 장이 안 좋은 사람들한테는 염증을 증가시켜서 오히려 장 질환을 더 악화시키는데 그 원인으로서 작용할 수 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단백질은 이게 이제 크로마토그래피를 한 건데요. 단백질의 원래 구조가 여기라고 보시게 되면 이 막 앞에 보면 쪼가리들이죠. 이제 아픈 이런 피크들이 있는데, 이 피크들은 뭐냐? 비정상적으로 단백질이 당화가 돼 가지고 비정상화된
단백질이다. 변성된 단백질이다. 변성된 이런 변성된 것들이 소화 기능을 망가뜨리거나 염증을 유발하는데, 이런 것들이 열을 가하게 되면 많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이런 단백질들이 많이 만들어지면 소화 기능이 약하거나 장내 균총이나 장에 이미 질환이 있는 분들한테는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서 단백질은 당화가 일반적으로는 안 돼 있죠. 안 돼 있는데 여기에다가 포도당이든가 이런 당분이 들어있게 되면 이 백지 상태에서 이만큼이 당화가 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정도로 이렇게 우리가 음식의 당화가 쉽게 요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아주 이 자료가 재밌는 자료인데요. 이게 뭐냐면 이쪽에 이게 궤양성 장염이 있는 환자, 궤양성 장염이 걸린 환자의 균 분포입니다. 균 분포. 궤양성 장염이 걸린 환자의 균의 분포를 봤더니 이쪽으로 이렇게 시프트가 돼 있죠. 근데 요거는 또 뭐냐? 건강한 사람의 장내 균 분포입니다. 균 분포. 그게 뭐예요? 궤양성 장염 있는 사람하고 건강한 사람의 장내 세균의 종류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서로가 완전히 겹치지가 않죠. 이렇게 완전히 분포가 다른데, 이 건강한 사람한테 당독소가 들어있는 음식을 계속 먹였어요. 단백질 변성이 된 당독소가 많이 들어있는 그거를 먹였더니 장내 균총이 어디로 갔냐? 이쪽으로 시프트가 된 거예요. 이쪽으로. 어디로 가까이 갔죠? 궤양성 장염 쪽으로 가깝게 균총들이 바뀐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젊었을 때는 이런 소화 기능이 뛰어나서 이런 음식을 먹어도 괜찮았는데,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장의 기능이 약화되고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런 당독소가 들어있는 음식들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장내에 균총이 변해서 나쁜 쪽으로 변하고 궤양성 장염이라든가 크론병이라든가 이런 거를 발생할 확률들이 점점 더 높아질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정말 조심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당독소가 유산균 증식하고 소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이미 연구가 됐어요. 그러니까 당독소에 대한 연구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이 됐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클로스트리디아라든가 클로스트리움 같은 이런 그 나쁜 균들, 유해균들 있죠. 유해균, 설퍼 리듀싱 박테리움. 이 유해균들은 당독소가 들어있는 단백질을 많이 먹게 되면 균들이 늘어나요. 이렇게 균들이 늘어나더라. 근데 균들이 다 늘어나요. 다 늘어나는데 반대로 나쁜 균은 늘어나는데 비피도박테리아 같은 거, 비피도박테리아 같은 경우는 오히려 줄어들죠. 그러니까 좋은 유익균들은 줄어들게 되고 나쁜 균들은 늘어나고 이런 현상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 당독소가 많은 음식을 먹게 되면 장내의 균총이 완전히 건강한 그 장내 환경에서 그 질환 상태 쪽에 가깝게 균총들이 바뀌고, 거기에 조금 어떤 이제 여러 가지 다른 요인에서 이제 트리거가 되면 장이 많이 이제 손상되거나 실제 질환 쪽으로까지 넘어갈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 한 사례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크론병이 있거나 이런 그 장 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당독소 수용체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난다. 이런 결과 제가 보여드릴게요. 장 질환 환자의 장 점막에 당독소 수용체 단백질의 발현이 증가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염증이 훨씬 더 악화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게 보면 이제 형광 컬러인데, 이 정상인 사람의 장 점막에 보면 이 칼라가 있는데 이 푸른 칼라가 약하죠. 근데 궤양성 장염이 있는 부분은 이 칼라가 엄청나게 진합니다. 궤양성 장염 1, 2 훨씬 진하죠. 그 다음에 크론병 이렇게 진하죠. 이건 뭐냐, 이분들은 당독소가 들어있는 음식을 먹지 않아도 이렇게 진해집니다. 염증이 생기면 이런 염증이 생기게 되면
이런 당독소를 여기서 활성화되는 수용체가 늘어나게 되고, 이 수용체가 늘어나되면 염증이 악화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염증이 악화되고, 염증은 다시 수용체를 늘리고, 이 나쁜 아주 해로운 사이클들이 계속 악순환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정상인에 비해서 궤양성 장염이나 크론병이나 이런 환자들은 기본적으로 당독소 수용체가 올라가 있다. 이 당독소 수용체가 이렇게 많은 데에다가 내가 음식에서 당독소가 들어있는 음식을 먹는다.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기에 엄청나게 이것이 더 늘어나게 되고, 어떻게 되고, 염증이 악화되죠. 그래서 크론병이나 궤양성 장염이나 이런 그 장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한번 그 음식 기록을 한번 해보시면 좋아요. 내가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는 장이 편했는데, 어떤 음식을 먹었더니 자꾸 설사하고 혈변이 나오고 장이 아프고 배가 아프고 통증이 심하고, 이런 거가 어떤 거를 먹었을 때 그랬는지를 한번 이 일기를 써보면 좋아요. 음식 일기를 써보면, 그 음식 일기를 써보게 되면 그때 이제 볼 수 있는 게 뭐냐, 이런 당독소가 어떤 음식을 어떤 방식으로 요리를 한 음식을 먹었느냐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장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음식 일기를 쓰므로 인해 가지고 먹어야 될 음식과 먹지 말아야 될 음식, 똑같은 음식인데도 요리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현상들이 달라진다. 그러니까 단순히 음식의 종류만 써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요리에 대한 방법도 써야 돼요. 이게 튀기고 굽고 볶은 건지, 예를 들면 생선을 먹더라도 쪄서 먹을 수도 있고 튀겨서 먹을 수도 있고 구워서 먹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고기를 먹어도 마찬가지죠. 샤브샤브를 먹었을 때하고 이렇게 불고기처럼 스테이크처럼 먹었을 때, 뭐 양념 불고기를 했을 때,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다르거든요. 그 요리 방법까지 써놓고 그렇게 일지를 한 달 정도만 써서 악화됐을 때, 질병이 악화됐을 때와 괜찮았을 때를 이렇게 나눠보게 되면 어떤 것이 나한테 영향을 주는지를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죠. 근데 그 중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게 뭐냐? 당독소가 아주 치명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당독소가 이 소화 기능에 소화가 잘 안 되게 만드는 것도 있고, 소화의 기능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염증을 유발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장내의 균총을 망가뜨리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게 나이가 드신 분들이, 그 다음에 이렇게 고기라든가 이런 튀기고 굽고 볶은 거를 드신 분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장의 기능들이 안 좋아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음식을 요리하고 똑같은 음식을 가지고 어떻게 요리했냐에 따라서 우리 소화 기능과 장의 어떤 건강 상태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조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시간에는 장에 있는 우리 균들, 장내 균들이 또 당독소를 또 많이 만들어내는 균들이 있어요. 그런 균들이 또 이런 질환들하고 또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그거를 한번 또 같이 알아보게 되면 소화 기능과 장하고 당독소와 장내 균총하고 관계들을 좀 더 명확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드리면 정말 이 장에 내가 궤양성 장염이든가 크론병이든가 아니면 과민성 장염이나 이런 것 있으신 분들 중에서 당독소가 많은 음식을 드시게 되면 훨씬 더 그 질환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런 기본적으로 장의 어떤 기능이라든가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정말 식이 조절을 잘하는 것이 무엇보다 도움이 되고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강의 내용이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 그 다음에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